분사구문 공식 그딴 거 없다 이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제가 결론은 이거였죠. 공식 그딴 거 없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심오하게 있는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줄로 분사구문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ed 준동사로 만드는 분사구문은 ed 준동사를 부사로 쓰는 거다. 이게 한 줄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수동의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했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였고요.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심도 있다는 얘기는. 접속사는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문장과 문장을 그냥 연결해 주는 애들이에요. 주로 and, but, or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등위 접속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는 문장의 품사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문장을 통으로 부사로 바꾸거나 형용사 또는 명사로 바꿔버리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또 통으로 묶어서 종속 접속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복잡해요, 그죠? 네, 등위 접속사다, 종속 접속사다 이제 용어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문장을 그냥 연결해 주는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문장의 품사를 통으로 바꿔주는 애들이 있다. 그것도 부사, 형용사, 명사로 바꿔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은 중요한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보면 부사절 접속사는 얘네들이 종류가 제일 많아요. 부사절 접속사가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눈도장을 좀 찍어두세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만드는 애들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대표적인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that, if 얘네들이 명사절 접속사를 만드는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일단 중요한 건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 얘네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길게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7개밖에 안 되네. 뭐 많게는 7개밖에 안 돼. 대표적인 것만 써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가 아니니까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또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부르는 이름도 참 많아요. 부사절 접속사다, 부사절 종속 접속사다, 뭐 이름이 많은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문장을 통으로 부사로 바꿔주는 애들이다. 요거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구분해서 좀 나눠주면 암기하기가 좀 쉬워요. 제가 암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보는 건데 하나는 시간 표현에 관련된 것들, 시간을 표현하는 종류가 있고요. 나머지 기타로 좀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시간 표현하는 거 3개밖에 안 돼가 아니고요.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3개를 제가 꼽아 놓은 겁니다. 한번 뜻을 보면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after 뭐뭐 한 후에, 그 다음에 if, because, although, so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계속 제가 설명드리죠. 그죠? 정말 많아요, 종류. 뭐뭐 하기 때문에는 또 많이 쓰는 게 as나 since 얘네들 많고요. 하지만 though, while 이런 애들도 있고 thus나 thereby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포츠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숙지가 필요한 거죠. 분사 구문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접속사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몇 가지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부탁을 드리죠. 제가 영상을 지금 한 30 몇 개를 찍으면서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도 제가 강의할 때 암기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강조를 하는 거니까 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눈도장 찰칵 찍어두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 부사를 만드는 애들이다. 문장을 통으로. 자, 한번 봅시다. Whether to stay or go. 머무를지 아니면 갈지. When asked. ask가 묻다니까 asked라고 하면 상대방이 물어본 거죠. 그러면 나는 질문을 받은 거고 상대방이 질문을 한 거니까 나는 질문을 받은 거겠죠. When asked. 질문을 받을 때 He didn't give me an answer right away. 그는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when asked. 요게 분사구문의 핵심인 거죠. 그죠? 요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Where to stay or go. 머무를지 아니면 갈지.
if asked, 질문을 받으면. asked, 이게 질문을 했다면이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ask에서 ed가 붙었을 때 수동의 의미가 된다는 거.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물어본 겁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질문을 받은 거겠죠. If asked, 질문을 받으면 he usually avoids giving an answer right away. 그는 보통 대답하는 것을 avoid, 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if asked, 요걸 이해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분사구문 설명할 때 지워라, 그 첫 번째 제거해야 되는 대상 1호는 접속사인데 왜 이 사람은 계속 접속사를 쓰면서 분사구문을 설명하는 거지? 좀 이상한데?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공부를 좀 하신 거고요. 그래? 그랬나? 이렇게 하신다면 처음 듣는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계속 접속사를 붙여서 분사구문을 설명하고 있을까? 요거 한번 해보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 보면 첫 번째가 접속사를 빼라, 생략해라 이거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접속사를 빼라는 거지? 네. 분사구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사구문이 어디에 쓰는 건지, 왜 만들어진 건지, 이런 표현을 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분사구문은 도대체 왜 쓰는 걸까? 분사구문은 보통 이제 지면에 나오는 글들, 복잡하게 설명이 이런 데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신문에 잡지 이런 데서 쓰던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쓰는 거니까 글이 얼마나 길어지든지 기사가 얼마나 길어지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길이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쿵 찍어서 신문을 만들어내던 그때에는 활자가 알파벳 하나 활자판에다가 자판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글자 하나 찍는데. 그러면 줄이면 정말 좋겠죠. 지면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지면에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글자 수도 줄이고 많은 정보를 어떻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경제적으로 전달하려면 최대한 줄여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문맥상 파괴된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면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사구문을 왜 쓰는 거지? 최대한 경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whether to stay or go, 머무를지 갈지 when asked, 질문을 받을 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글에서 나오는 거죠. 이 문장 하나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라 이 article, 기사 하나에서 문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이 된다면 when이란 말이 없어도 파악이 된다면 굳이 when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빼야 된다, 접속사를 생략해야 된다가 아니라 접속사를 생략해도 문맥상 의미가 파악이 된다면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분사구문을 만들 때 무조건 접속부터 없애라고 하는데 없애라가 아니라 접속사가 없어도 이해가 된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접속사를 표현해야지만, 접속사를 붙여줘야지만 문맥이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죠. 이게 제대로 된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무조건 빼라가 절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네. 믿고 걸으세요.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 답답해.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 분사구문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ed 중동사를 부사로 쓰는 것, 요거 한마디로 정리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왜 ed 중동사를 형사로 쓰면 완료와 수동 두 가지 뜻인데 왜 여기 타동사만 해당되는 거지? 왜 수동의 의미만 분사구문에 남아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사구문에서 자동사, 타동사 따진 이유,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길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